이번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트레이닝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정해가지고 며칠간 지속을 해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쌓였을 때 나 스스로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그런 습관 쌓기, 집을 짓는 과정을 좀 생각을 하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마음을 쌓는 과정은 집을 닦는, 터를 닦는 그런 모습, 습관이라고 하면 약간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학습 실력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에 해당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앞에 단계가 되어야 뒤에 것들이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 학습 전략을 배우기 전에 이런 정서적 안정감을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성공하는 경험을 쌓아주는 것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끔 도와주면 건강한 방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년부터 대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교사 류창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학교에서 만나보는 많은 학생들을 이제 하신 것처럼 이렇게 끈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자리에 지속해서 몰입하는 힘이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30일 프로그램이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30일이 겉으로 봤을 땐 30일 하나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 같지만 사실 하루하루가 개별적인 이런 미션과 수행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시작부터 지치게 되지만, 그냥 하루를 성공해도 근데 그걸 실패해도 괜찮은 게 나한테 맞는 것이 뭐가 있고 이건 나한테 맞지 않는 거구나, 이런 방식은 나한테 맞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30일은 방학 기간과 가장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30일은 한 가지 습관이 형성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시기이기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눈에 띄기 위한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보호자께서도 막연히 뭔가를 해라 보다는 이런 단일 하루하루의 이런 미션을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성취를 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1일차 성공을 했다. 다른 아니지만 뭔가를 성공했다. 그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뭐가 있고 나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 30일을 완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30일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나에게 맞는 것, 맞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취감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성취감이 뭐 대단한 수학시험에서 100점 맞기, 영어시험에서 100점 맞기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고민해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수학 문제를 3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뭐 목표했던 영어 단어를 몇 개를 외웠다. 이런 작은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에서는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고 실제로 긍정적인 경험이 누적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이 되면 아이 스스로 자기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 내가 노력하니까 조금 더 개선되는 사람, 이런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런 모습은 아이가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끝나면 기존에는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해보니까 잘 안 되네 라고 하던 학생들, 혹은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던 학생들이 내가 이 방법이 나한테 맞지 않아서 안 됐었구나, 그래서 다른 방법을 도전을 해봐야겠구나, 또 혹은 나는 이것저것 해보니까 나는 저녁에 하기보다는 아침에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좀 더 맞는 계획도 세울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조절 학습의 메타인지를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런 방법은 너무 잘 알고 계실 테니 생략을 하고요. 이 메타인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모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질문이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질문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호기심, 아이에게 질문하는 호기심을 갖는 그런 태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이에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너한테 인상 깊었던 거 딱 하나만 설명해 볼래? 혹은 같이 책을 보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 조금 어려워 보인다, 엄마 아빠도 옛날에 배울 때 좀 어렵게 생각했는데 혹시 이거 한번 설명해 볼 수 있겠어?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건데,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있는데, 그게 아이 스스로 자기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못하네? 그럼 내가 이걸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앞으로 아이가 초등학생을 넘어서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습에 있어서도 내가 단지 그냥 강의를 듣고 나서 내가 이해했구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설명을 해보려고 하니 잘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겠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게 만약 이 내용이 되게 기초적인 내용이고 수학에 있어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다 하면 좀 더 짚어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답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어려운 문제를 푼다든지 하면 사실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예시를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과정을 보이면서 이 문제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다. 근데 엄마 아빠 같으면 이럴 때 앞에 있는 수학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비슷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비슷한 문제를 찾아볼 수도 있고 중요한 내용을 한 번 더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 아니라 과정을 짚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요새 초등학교에서도요. 이제 물론 교사 입장에서 어떤 교사 기술법 같은 거,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을 다 알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겠죠. 근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그런 전략을 다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비슷한 문제를 풀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진 않죠. 저학년 같은 경우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잘 모르겠지. 그러면 이게 비슷한 문제인데 한번 풀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고학년쯤 되면 이런 경험들이 쌓였을 거니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또 학년성을 무시하더라도 5, 6학년인데도 만약에 기초학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면 1, 2학년처럼 직접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선생님들께서 한 학급에 있더라도 같은 내용을 가르쳐 주지만 조금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 다가가가지고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래? 그래서 모를 때 이걸 풀어봐가 아니라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봐. 그럼 풀고 나서 봐. 이걸 푸니까 아까 이 문제가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지? 그냥 이 정도로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학년 말씀하셨는데 학습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누구누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었었지. 왜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가 답을 그러게 왜 그럴까요? 답을 잘 못하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 생각에는 어제 좀 늦게 자서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 오늘은 한번 한 10분만 아니면 조금만 더 일찍 자볼까? 그럼 내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더 얘기 나눠보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직접 짚어주기보다는 보여주기식, 좀 풀어주기식, 경험식으로 알려주기식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들이 책에는 워크시트 형태로 풀어져 있고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은 지금 이 내용을 부모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워크시트에는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질문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워크시트에 보면 같은 활동이라도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시작이라는 테마가 있으면 워크시트가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일단 3, 4학년을 목표로 뒀지만 앞에 있는 질문은 조금 더 학생들이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뒤에 있는 질문들은 조금 더 고민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난이도에 맞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일이라는 과정 모든 테마들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시작의 테마 안에서 오늘 내가 요걸 해봤어. 그래가지고 시작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 이런 전략을 알게 되었어. 테마마다 하나씩만 얻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학년성을 무시하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력 파트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학생들에게 실제로 지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오답 노트는 틀렸던 문제들을 유형별로 그러니까 이게 분수 단원이면 분수, 소수 단원이면 소수 아니면 사칙연산이면 사칙연산 이런 식으로 개념별로 유형별로 묻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것보다도 이거를 학생들이 문제를 틀린 원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오늘 10문제를 틀렸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왜 틀렸어? 그럼 학생이 이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러면 개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문제를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잘못 읽었어요. 그러면 문제를 잘못 읽었다. 혹은 이거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3가지 유형을 들 수 있는데 개념을 몰랐던 문제, 실수를 했던 문제, 혹은 문제를 잘못 푼던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면 학생들의 자기만의 실수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일주일마다 보던지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단원 평가라든지 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보면 내가
이런 실수를 좀 많이 하는구나. 내가 개념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초등학교 때 효과적이기보다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습량이 되게 많아지죠. 그러면 과목마다 단원마다 효과적인 학습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알아두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사실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원마다 하나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실수 노트도 학습 전략 중 한 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학습 전략 중에 나는 실수 노트만 한번 익혀보자,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면 부모님께서도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테마 하나를 하루에 하는 데는 1시간 정도면 됩니다. 물론 이 1시간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조절력 학습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다 주장한 내용이기도 해요. 아이가 지금 당장 사교육을 가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어떤 수학 선행학습을 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실제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생각했을 때 그 수많은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될 때 내가 필요한 내용을 스스로 조절하고 내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실천하라고 시험까지 이어나가려면 자기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사교육에서 그냥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방법만으로 그냥 따라왔다면 중고등학교 가서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많은 내용을 배워왔는데 정작 중요한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체력이 없다든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학원 때문에 부모님과 1시간 동안 이거 할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아이는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원에 다니면서 자기 조절력이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스스로의 아이를 보셨을 때 우리 아이는 자기 조절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간다면 스스로 전략 세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학원을 조금 결단을 내셔서 조금 줄이시고 조금 더 중요한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학습 계획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질문이 많으셔요. 특히 방학 기간에 그런 질문이 많은데 올해 우리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는 좀 계획을 보통 이러면 무슨 문제집 풀기, 어떤 단어 몇 개 외우기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계획도 분명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양적인 계획도 좋지만 좀 질적인 계획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잘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한 3가지 방법으로 다시 시도해보기,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을 때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교과서에서 찾아보기, 이런 좀 질적인 계획도 같이 병행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그런 자기조절력 학습과도 좀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쉬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쉰다고 하면 그냥 유튜브 보기, 그냥 누워서 폰 보기, 휴대폰 보기 이런 경우가 많은데 학생들에게 좀 휴식 방법을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거는 사실 뇌가 쉰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뇌는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다른 활동을 할 때는 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활동에 집중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아이가 같이 몰입할 수 있는 신체 활동이라든지 어떤 예체능 활동을 같이 찾아보고 부모님께서도 함께 실천해보면 아이들이 또 쉬는 방법을 잘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30일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국어 성적이 엄청 오른다, 독서력이 증가한다, 영어 단어를 더 잘 외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냐? 바로 아이의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실패한다면 또 계획 망했네, 이번 방학은 망했구나 이렇게 한다든지, 또 친구와 싸웠을 때 친구 탓으로 돌리는 거죠. 쟤 별로야, 나랑 안 맞아. 또 습관을 세웠을 때 안 되면 몰라, 나 잘 안 돼, 이러고 많은 학생들이 이 30일 동안 다양한 전략을 경험해보고 학생들이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게 나한테 맞지 않았던 전략이구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았구나. 그러니까 실패 원인을 찾지 않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찾던 학생들이 실패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는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저학년 때부터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내가 좀 더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걸 스스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어떤 문제 상황을 겪었을 때 그냥 포기하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도전해보고 그냥 시도해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관찰했다면 우리 아이가 이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조금 얻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되니 부모님들께서 갖는 불안감이 너무 당연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속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속도를 한 번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아이의 방향으로 제대로 간다면 아이는 빨리는 가지 않을 수 있겠지만 정말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AI가 많은 것을 하는 시기, 앞으로 아이가 어른이 됐을 시기에는 더 많은 것들이 변해 있을 텐데, 그때 정말 아이에게 필요한 역량은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배워야 되고 시험을 준비해야 될 때는 지금 뭔가를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는 스스로 조절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이가 뭘 하나 더 애써가지고 노력해서 얻어냈는지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칭찬해주는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2026년에는 아이가 진짜로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